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여 시민이 직접 그들을 선출하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구라디오! 강북구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방송,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방송,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는 강북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배우 송민석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강북구의 구의원이시자 의장님이신 이용균 의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오시는 길이 조금 멀진 않으셨는지. 넘었더니 코가 닿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가까운. 사시는 곳이 주변 바로 금방이시겠네요. 제가 사는 거는 좀 먼데 아하. 구의 의회랑은 좀 가까워서. 아, 그렇죠. 예, 제가 키가 좀 큰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지면 코 닿을 곳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4단계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쓰고 방송을 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마이크로 좀 잘 안 들릴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해보고 네, 마스크 쓰고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오셨는데 여기 오늘 좀 어떠세요? 오시니까?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강북 FM이 무지 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하.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방송도 들어보고 네. 그렇긴 했지만 현재 와 보니까 되게 좁네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너무 좁아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맞아요. 이게 좀 협소하기도 하고 또 이게 지역 라디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고 또 나중에 또 그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 더 저희 발전할 수 있는 네. 강북 F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장님 모셨으니까 사실 이제 의장님 인사 그리고 자기 소개를 좀 안 들어볼 수 없기에 저희가 첫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너입니다. 뽐내기 시간 1분입니다. 이 시간은요, 의장님의 모든 것을 1분 안에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시는 일을 소개하셔도 좋고요, 하실 일을 소개하셔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PR을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단 1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힘찬 박수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의 의장 이용균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구의원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7월 6일에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현재 8대까지 강북구의회에서 의장이 선출되면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선출됐고요. 그리고 또 25개 자치구,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구의회 의장 중에서 가장 최연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저보다 어린 적은 구의장들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강북구가 가장 젊은 의장으로 선출돼서 강북구의 그 젊은 희망을 더 뿔뿔이 내릴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선거 때도 그렇지만 주민들과 함께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이용균 믿는다라는 그 하나로 지금까지 의정 활동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와, 딱 1분. 와,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1분 스피치 준비하셨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와, 할 얘기는 많은데 1분이라고 그러니 이게 할 얘기 많은 것들을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심층적으로 이용균 의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만장일치세요? 네. 이 최초입니까? 그렇습니다. 14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다 저를 찍어주셨습니다. 아, 약간 소위 말해 요즘 말로 인싸신가 봐요. 나름 인싸. 최연소에다가 만장일치. 아, 전체 지금 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 중에서 가장 젊은 의장 중에서는 가장 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지금 강북구 의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구 의원님분들이 14분이시라고요. 네. 그럼 의장님 포함해서 15분인 건가요? 아니, 저까지 포함해서 14명. 아, 그럼 의장님도 의장님 뽑으신 건가요? 그렇죠. 약간 약간 소신이 있으시네요. 그럼요. 제가 좀 농담 삼아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 선거를 나가는데 본인이 친구 찍어주기로 하고 친구는 본인 찍기로 하고
결국은 본인은 그러니까 제 아들은 한 표도 못 받았더라고요. 제 아들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고 친구는 본인을 찍었어요. 그 친구 찍어주기로 해놓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너가 너 자신을 그렇게 못 믿어도 되겠느냐. 그 이후로도 계속 반장 나갔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이게 부전자전은 아니군요. 아니 그래도 아드님이 약간 그래도 의리 지키고 약속 지킨 건 좀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약간 가정교육의 힘인가요? 근데 그 정치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 서로 간의 신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그 혹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의 묘미가 타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강북구의 의장님 이용균 의장님, 저희가 이용균 의장님으로 모셨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은 동네에 있는 용균 형, 제가 오늘 지금부터는 이용균 형으로 불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시간입니다. 네. 이름하여 당신은 니규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제가 용균이 형으로 불러드릴 거고요. 여기 용균이 형은 저에게 민서가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첫 시작에 제가 용균이 형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민서가 안녕. 그렇죠.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 민석. 반가워요. 이 강북구에 살고 있는 동네 형을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도. 좋습니다. 형 근데 지금 강북구 구의원이지만 형 예전에는 다른 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일 어떤 일 했는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대학 졸업할 때 그때 IMF 98년도에 내가 졸업을 했는데 그때 졸업하고 바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했지. 대학원 진학하고 나서 그때도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어려웠어. 그치, IMF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신용불량자도 되게 많았고 되게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 다니다가 직장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 이게 월급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지. 나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스카우트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그 미천으로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잘 나갔지. 그러다가 이제 직장이 좀 어려워지게 됐어. 그래서 이제 사표를 쓰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사실 부동산 업을 했어. 그래서 부동산은 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가장 이슈인데 뭐 사실 그 얘기하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그치. 오늘은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렇지. 오늘은 좀 즐거운 이야기. 그렇게 해서 부동산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당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의원까지 되게 됐는데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정치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한번 바꿔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 그렇구나. 형은 그러면은 처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잘린 게 아니라 사표를 내고 나온 케이스고 IMF 때. 그렇지. 그리고 부동산업도 했다가 약간 내가 정치를 해봐야겠다 했던 혹시 계기가 있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얘기 좀 좋아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내가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했었어. 대학원 다닐 때. 그리고 나서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갈라지면서 그때 내가 탈당을 했어. 그래서 이제 당적이 없었어. 당적이 없는 가운데 어느 날 부동산업을 같이 하는 그 선배랑 술 한잔을 하게 됐지. 술 한잔 하는데 너 민주당에 가입해라. 갑자기. 갑자기. 이제 뭐 그 형은 이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내기를 했어. 무슨 내기?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전화해서 누가 전화 받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 거지. 그런 테스트를 하자고. 근데 내가 전화했더니 안 받아. 근데 그쪽에서 선배가 전화하니까 받아. 그래서 내가 게임에서 졌지. 그래서 민주당에 가입을 했지. 그걸 져가지고 가입한. 아니 뭐 엄청 큰 뜻이 있어서 가입한 게 아니라 내기에서 져가지고 당에 가입했다는 그러니까 거야? 에피소드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이제 그런 뜻들이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 또 하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선배랑 같이 하고
나중 되니까 그 선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긴 했는데 뭐 이래저래 그 선배도 이제 구위원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나는 이제 2번째 하고 그 선배는 뭐 몇 번 했지.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왜 하필 구의원이었어?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 보고 그다음에 사실 지역의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바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의원님들 보고 봤을 때 과연 내가 저걸 한다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좀 자신감 충전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하면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주민들과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자신 있었거든. 약간 더 밀접한 관계를 요구해서 내 스스로가 좀 구의원에 대한 게 좀 더 내가 더 잘하겠다.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난 자신감으로 간 거구나. 그렇지. 근데 뭐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엄청 많잖아. 형이 구의원을 선택해가지고 2번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에 대한 확신이 이제 들었다는 뜻이겠네. 그러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사실 뭐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내가 될까? 그래서 사실은 2010년에 네. 당에다 접수했다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뺐어. 왜? 준비가 안 됐어. 자신감 좀 떨어졌구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안다고 했던 게 사실은 일부분밖에 안 되더라고. 그치.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다시 준비하자. 그래서 4년을 더 기다려서 준비를 했지. 그러면 형은 2014년에 처음 당선됐지. 형 대단하다. 형 2014년 연임이네. 그렇지. 대단하다. 형 그러면은 내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구의원을 2번 했으면 해오면서 했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큼 내가 기깔나게 해가지고 좀 보람차다. 약간 이런 거 있을까? 그러니까 난 그랬어. 그 내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래가지고 뭐 강북구 살기 좋은 강북구 말하지만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그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어떻게 편성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어. 근데 이제 그게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바퀴 돈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쭉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제 좀 알아.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강북구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그 적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해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의 대부분이 그 투광기라고 해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야간에도 불 비춰줘서 이렇게 보이게끔 돼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는 바닥 신호등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설치되고 있어. 그래서 안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감각이나 그다음에 시야가 좁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살기 좋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들이지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잡는데 인구가 그러니까 출생률이 줄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축소됐어. 그럼 예산도 작아지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살기 좋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인데 예산을 줄이면 안 되지. 그치. 그럼 그 남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줄였던 예산을 다시 증액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 약간 애 아빠라서 더 약간 그런 아이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포커스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형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에 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되게 컸어.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근데 형 2014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벌써 뭐 이제 7년째 돼버렸으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갔네. 그러게 두 번 하는 동안에 한 8년이 그냥 훅 가버렸네. 그러면 8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용균이 형이 나 보람찬 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했지만 요건 좀 내가 아쉬웠다.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들이 있을까? 사실 이제 주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강북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계획된 도시가 아닌 그냥 어찌 보면 서울에서 밀려나서 예전에는 여기가 서울시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강북구도 아니었고 도봉구였고 처음에 성북구, 도봉구, 그다음에 강북구로 분구가 된 건데 그러니까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 사실은 도시계획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 뭐 주거 환경 자체가 되게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그 인수복로 쪽에서 북한 사는 방향 그쪽은 다 이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거든.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발도 할 수도 없고. 그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로나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정말 계단 특히 이제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어르신들이 살거든. 어르신들이 그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은데 계단으로 그냥 걸어 올라가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고. 그 처음에 의원 돼가지고 사실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뭐 특위도 만들고 그래서 서울시에도 쫓아가고 했었는데 결국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지. 이게 도시 계획을 내가 좀 더 하고 싶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해봤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았구나.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구의원으로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업이 바쁘시기도 하고 또 요즘엔 또 관심사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구의원까지는 관심을 두기가 조금 힘든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조금 더 해야겠다. 혹은 아니면 시스템을 좀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 내가 의장 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 그 보통의 주민들이 구의원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여러 번 인사를 해도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 근데 선거운동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계속 선거운동만 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면 얼굴 보기 힘들어 이제 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선거운동 때는 매일같이 보는 격인데. 그치. 중요한 게 그래서 의장 되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을 했지. 과연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알리고 또 강북구 의회를 어떻게 알릴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홍보나 그다음에 의원님들 뭐 토론회나 아무튼 최대한 하는 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지금 막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 좋은 일 가지고는 별로 이름이 안 알려주고 안 좋은 일로는 그냥 언론에 한번 뻥 나오면 그걸로 그냥 유명해지더라고. 그치.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지금도 뭐 계속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 이게 홍보라는 게 사실은 어딜 가나 힘드니까 구의원이라고 해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 이게 형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보람찼던 거 그리고 후회했던 것들이 전부 다 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구민들이 했던 좋았던 거 이런 것도 있는데 난 이제 횡단보도 보면은 이제 용균이 형 생각날 것 같아. 이거 용균이 형이 했던 거다. 이거 들으신 분들도 아마 그 생각할 거야. 요거 용균이 형이 한 거네. 이거 용균이 오빠가 한 거네. 꼭 내가 다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치. 우리 강북구 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강북구 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 용균이 형도 같이 한 발 붙인 거다. 그렇지. 이런 느낌을 해주면 이게 우리가 강북구 의회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북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팬들을 여기다 조금씩 만들어주면 나중에 강북구 의회도 다 같이 이렇게 조금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나 오늘 용균이 형 팬이 내가 1호 팬이 되겠게 오늘 내가. 땡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용균이 형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사전에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 용균이 형이 지금 자녀분이 2명 있다고 했잖아. 결혼을 IMF 때 한 건가 그럼? 2002년에 했어. 2002년 월드컵. 월드컵. 2002년에 결혼을 했으면 첫 시작을 혹시 어떤 구에서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강북구에서 했어. 진짜? 그러면 지금 내 지역구에서. 내가 아까 전에 물어봤던 게 사는 동네가 강북구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왜 그 생각을 했을까? 여기서 멀다고 해서.
여기서 멀어봐야 뭐 강북구니까. 아, 그러면 강북구에 살고 있고 강북구에서 결혼했고 강북구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그래서 내가 1호 팬이 되겠다고 했는데 강북구에서 안 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본 거야. 아, 근데 민서가 강북구의원은 강북구에 살아야 돼. 그치.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기본 상식이 이제 알려주는 아주 좋은.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강북구에서 안 태어나도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관계가 없지. 아, 그냥 살고만 있으면. 내 거주지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아, 그럼 거주 몇 년 이런 제한도 있나? 제한도 없어. 없어. 그러면 내가 강북구 의원이 되고 싶어서 그 전날에 등록을 해도 나올 수는 있는 거야? 나올 수 있지. 혹시 나이 제한도 있나? 나이 제한도 없어. 아, 진짜? 그럼 20살 되자마자 단 피선거권이 있는,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친구들 만 18세 이상 가능하지. 아, 그럼 20살도 나올 수 있는 거네? 나올 수 있지. 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형 관심이 좀 있어. 뭐 이런 거. 아무튼 형 얘기 들어서 너무 좋았고 혹시 나 요거 좀 더 알리고 싶은데 한 이야기 있을까? 개인에 대해서? 내가 방금 생각했다가 깜빡 잃어버렸네. 아, 그럼 언제든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형은 이랬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잠깐 저희가 야자 타임을 하면서 이게 용균이 형과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이용균 의장님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금방 가네요. 이 시간 타이밍에 혹시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다고 들어서 저희가 신청곡을 좀 받아놨는데 이 음악을 잠깐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용균 의장님의 신청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왔습니다. 이용균 의장님 음악 들으니까 가슴이 설레설레하네요. 네, 저도 그러네요. 이거 또 나가는 동안에 이용균 의장님의 많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됐는데 약간 강북구를 위해서 고민이 진짜 많으시고 강북구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좀 느껴져서 강북구에 살고 있는 구민으로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끄덕끄덕 마시는 거 아니죠? 음성 나가야 돼요. 네. 이게 참 유튜브로 나가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이 또 이게 또 이용균 의장님이 또 스스로가 또 홍보돼야 되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제 눈에도 거슬리네요. 정말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입 한번 다물고 있을 테니까 살짝 얼굴 한번 내미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잘생긴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오늘 4단계 시작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올립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제 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용균 의장님 얼굴 보면서 요렇게 생긴 사람이 이용균이구나 라고 이제 알 겁니다. 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게 강북구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구민들이랑 좀 이렇게 만나시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가끔 길거리 가다가 이용균 의장이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 단적인 예를 잠깐 들면요, 우리 가족들이랑 제가 시장을 간다든가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가기 싫대요. 아빠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되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어. 이게 약간 이게 스타의 삶이군요. 이게 바로 또 이게 제가 스타 이용균을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강북구는 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개선할지 혹은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이용균 의장님이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는 의제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경전철, 우이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 우이신설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이신설 경전철은 2007년 9월 2일에 개통했습니다. 지금 이제 5년 차인데요. 그동안에 이쪽 그 삼각산동 그리고 인수동, 수유동, 우이동까지 사실은 교통이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종로, 신설동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중심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죠. 근데 현재 이제 그 동북선도
공사를 시작했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경전철이 신설역까지만 간다는 거죠. 신설역까지만 가다 보니까 사실 강남으로의 교통이 환승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신설에서 지선을 타고 그래서 저기 성수역까지 가서 성수에서 또 다시 타고 아니면 어느 분은 그렇더라고요. 보문역에서 내려서 성신여대에서 내려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환승을 하고 다시 2호선을 타가지고 쭉 가서 7호선을 또 한 번 환승한다. 그래서 3번, 4번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환승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타고 가는 시간보다 그게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 너무 커서 실제로 그 제대로 이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왕십리까지 연장만 된다라면 왕십리는 2호선이 있고 그리고 지금 분당선도 있고 그다음에 경의 그러니까 외선 춘천 가는 기차길이 있죠.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사통팔달이 왕십리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최소한 우이신설 경전철이 2호선과는 최소한 연결돼야 된다. 그렇게만 된다라면 강남 진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제 지역구인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젊은 직장인들이 그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에는 워낙 혼잡하다 보니 그쵸. 엄청 피곤하잖아요. 저도 뭐 직장 다닐 때 4호선 타고 다녔었는데 사실 4호선도 처음 10,000원이거든요. 근데 경전철도 출근 시간에는 지금 현재 11개 역 중에 역사 중에 솔샘역 그러니까 삼각산동이 있는 솔샘역이 가장 그 승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꼭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또 주민들도 워낙 적극적으로 지금 뭐 서명 운동도 하시고 또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장님이다 보니 의장님이 더 중심을 두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더 압력이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냥 구의회 의원님이면은 이렇게 할 텐데 의장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힘이 있고 더 약간 이걸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드니까 더 프레셔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궁금한 거는 우이신설 라인에서 왕십리까지 이거를 진짜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있는 건가요? 그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왕십리역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수요 예측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게 길이가 2.4k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외됐고 그래서 신설역까지 되게 됐는데 지금 벌써 이제 그 계획하고 난 지가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게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거든요. 철도 계획을.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만이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저 혼자는 힘들고요. 지금 이제 강북구에 그래서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이제 특위 구성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고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이제 동북 4구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시의원들이 동북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구 함께 해서 서울시에 이제 요구할 거고 또 대안도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구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우리 강북구가 진행하다 보니까 성북구에서도 제가 사실 성북구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요? 경전철이 우리 구만 지나가는 거 아니다. 그렇죠. 성북구에도 지나가지 않느냐. 그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혜택은 함께 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성북구에도 축구 건의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거기도 서명운동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남에 갈 일이 가끔씩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필 돌리러 가거나 네. 혹은 혹은 뭐 촬영을 가거나 할 때 강남 갈 때 있으면 이게 차로 가면은 한 40분 왔다 갔다인데 이게 교통수단 이용하면 무조건 1시간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이게 뚫리게 되면은 진짜 편할 것 같긴 한데 아까 2.4km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했나요? 네. 이 구간을
뚫는 게 관건이겠네요. 이게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이제 평가를 다시 받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할 때 다양한 안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신설역에서 왕십리까지 바로 뚫는, 그리고 역사를 뭐 한 개 더 짓는다, 뭐 그런 기본 계획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왕십리는 아니더라도 2호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른 구간을 상왕십리역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안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정책적 판단이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철도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0년 이상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경하기 힘들죠. 네.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 충분히 쓸 수 있고, 도로와 다르게. 그리고 이제 도로 밑에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근데 100년을 내다봤을 때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간 지금 뭐 이 경전철 현재 개통할 때 약 9천억이 좀 안 들었어요. 11개 역사인데 11km 좀 넘습니다. 근데 9천억이 좀 안 들었는데 이거 지금 30년 동안 이 그 민자 포스코가 지금 주축인 그곳에서 예산을 30년간 쓰고 나서 이제 서울시에 이제 반납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한 거죠. 아하. 수요 예측을 보통 한 13만 명 하루 이동량을 13만 명 정도 생각했는데 현재 6만 7만. 절반도 안 되네요. 거기다가 좀 많을 때는 뭐 8만까지 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또 거기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그게 30%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폭이 좀 크군요. 예, 연 뭐 한 150억 뭐 그 정도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 적자는 사실 저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걱정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피부로 와닿는 건 사실은 강남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강북에서 강남을 간다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그 2호선 지선도 있는데, 혹시 이 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지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선이 성수역까지 가는데 그렇죠. 성수역에서 또 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선 자체가 그 유동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승객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운행 자체도 출퇴근 시간이어도 뭐 7분, 8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이제 2호선이나 이건 뭐 거의 2분 30초, 3분 그렇죠. 뭐 이 정도 간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구나. 거기가 환승하기가 진짜 그러니까 바로 어렵더라고요. 2호선과 그 지선이 가면 관계가 없는데 네. 거기서 한 번 더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겁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겠죠. 그렇죠. 그 대신 차 선택할 때는 심각하게 정말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년 이상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이제 그때까지 100년 동안 그냥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거 욕 먹는 동안 이거 용균이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다들 얘기하는 거죠. 네. 야, 그렇게 안 되려면 이제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거고, 네. 또 아까 얘기 살짝 들어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이게 단점을 커버할 정도의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강북 쪽이 뭐 가장 좋은 게 이제 도로망을 확충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도로망 확충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사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도로 확장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나마 이제 가장 나은 게 그 기존에 있던 도로 지하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만드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안이 없다. 그렇다면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교통망을 이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연장을 하면
그만큼 교통망은 좋아지고 그러나 이제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는데 사실 이제 지역 상권의 문제,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뭐 그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상권 어떤 이동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동 인구가 좀 뺏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지역 상권은 사실은 또 그 이외에 또 구 이외에서 같이 더 이렇게 그거를 좀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여러 개 또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 상권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지역 상권과 또 지역의 교통수단 이게 참 뭔가 하나를 저울질할 수가 없는 일이라 지금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뭐가 좋다고 뭐가 나쁘다고 제가 정말 판단하기가 좀 그렇네요. 근데 많은 일들이 보면 이게 참 많이 있고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할 때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자주 만나고 자주 논하고 그러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정책 결정 그런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자주 수없이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단 지금 이제 뭐 경전철 연장하는 거 관련해서는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딱 단순지어서 할 수가 없고 그 안에도 다양한 안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게 최선인가를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죠. 이게 또 강북에서 강남만 오는 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사람들 강북으로도 올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축구 건의할 때 강남에서 그러니까 우이동 우리 북한산을 온다라고 봤을 때 사실 천혜의 자연 조건 북한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되게 산을 좋아해서 많은 곳을 가봤지만 대도시에 붙어 있는 이런 북한산, 더봉산, 뭐 관악산, 수락산 이런 산들이 있다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자랑이죠. 예, 정말로 이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놀라울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그냥 뭐 저기 청바지 입고 올라가지만, 근데 거기 딱 올라가서 서울을 다 내려다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암벽이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또 북한산 주변이다 보니까 더더욱 또 그만큼 관광에 관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렇게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뭐 왜냐하면 도봉산을 보면 도봉산역이 있잖아요. 토요일날 가보시면 인산인해입니다. 바글바글하죠. 네, 그냥 머리만 보여요. 근데 사실 우이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갔다 보면, 근데 그 도봉산은 바로 그 1호선, 그다음에 4호선 타고 와서 환승하면 바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경전철이라 작은 뭐 전철인데 이거라도 제대로 딱 바로 올 수 있다라면 훨씬 유입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강남 쪽에서 갈 수 있는 산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희 강북구에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분들은 자연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북구가 최고의 도시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전철에 대한 저도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또 여기 듣고 계신 분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경전철에 대해서 이 강북 구민들에게 혹시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뭐 메시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그 삼각산동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대일을 중심으로 해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셨고요. 그래서 서명 운동을 하셔서 저에게 지난주 목요일에 약 한 6천여 분 정도의 서명을 받은 용지를 저에게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서승목 의원, 최선 의원, 그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사실 길에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특히 이제 우리 강북구 지금 역사를 보면 우리 강북구가 역사가 더 많습니다. 경전철 역사가 성북구보다. 최소한 그 주변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셔서 서명을 좀 많이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할 거고 또 서울시 의원들도 그 부분은 같이 동참할 거고요. 그래서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네. 이 경전철 모든 국민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북구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강북구 슬로건이 대표 슬로건이 보니까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구민들을 위한 슬로건이 아니라 구에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약간 슬로건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뭐 누가 정하고 어떻게 정형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는 현 구청장이신 박겸수 구청장님이 그 2010년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 슬로건을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강북구는 어떤 걸 내세울 수 있느냐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역사 사실은 이제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묘소가 있고 4.19 국립묘지가 있고 그러니까 역사 문화 함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자 가마터가 지금 청장님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박겸수 청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든 그다음에 계획이든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우이동 캠핑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9월달 되면은 산악박물관도 개장을 할 거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국제규격의 암벽장도 이제 개관할 겁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북한산 하면 인수봉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100군데도 유명하지만 암벽 등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인수봉을 한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암벽 타야 되지 않나요? 암벽 타야죠. 어허. 나름 제가 그랬죠. 아까 산을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인구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이제 관광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구청장님이 고민 끝에 아마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요런 슬로건은 구청장님이 짓는 거군요. 그렇죠. 구의회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구의회는 현장 중심의 네, 구민과 함께하는 네, 의정을 그렇군요. 그렇게 우리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의회 슬로건이 따로 있나요?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구민과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 아하, 이거 뭔가 멋있네.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구의회라. 그러면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죠. 많이 좀 대화도 하고. 이 코로나라서 이게 조금 힘든데 혹시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네. 구의회 의정 활동하시면서 회의하시는 본회의를 네. 계속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 회의록에 혹시 뭐 의의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럼 다 없습니다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궁금한 게 그럼 이거 없습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나요? 간혹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를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다든가 표결이 들어갔다든가 표결이 됐는데 통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 오면 그때 반대했던 의원이 있습니다 하면 뭐 표결할 수도 있고 반대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지금 현재 강북구의회가 8대인데요. 8대 전반기 의회가 있고 이제 저는 후반기 의장인데 우리 후반기 들어서는 상임위에서 아예 부결된 조례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또 조례안이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전반기에는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평의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되게 그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열띠게 그리고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맞나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최소한 눈높이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더 위에서 잘 모범적으로 가든가. 근데 그 정도는 하려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부결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갑자기 얘기가 했는데 이 이야기를 했던 건 사실은 구청과 구의회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구의원에 대해서 알고 있냐? 구의원? 그 구청 직원 아니야? 그 구청장이 뽑는 사람들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고 구의원을 내 손으로 뽑는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여기서 의장님께서 구청에서 하는 일과 구의회에서 하는 일을 조금 살짝 구분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죠. 아하. 그러니까 구청장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의회고. 아하. 이제 딱 그 축소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의장이 있죠. 그러니까 강북구에는 강북구의장이 있고 또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여기는 강북구 의원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를 하나의 나라로 본다면은 구청장님이 대통령이고 그렇죠. 구의원들이 국회의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군요. 저희가 구청장도 저희 손으로 뽑고 구의원도 사실 저희 손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비례대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거는 이제 정당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무소속이신 분도 한 분 있으시던데. 무소속 지역구 의원입니다. 아, 그럼 네. 그분도 저희가 뽑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정당이 없이 들어오신 예. 거잖아요. 원래 이제 무소속인 거죠.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단하시고 네. 보면서 무소속이 한 분 있으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은 약간 양당 이렇게 있으신데, 예. 그래서 이분은 정말 찐이시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강북구 의원, 그러니까 구의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한 질문 그리고 간단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좀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그것을 위한 포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의원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구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릅니다. 네. 그래서 내년 6월 1일이 선거일입니다. 아 내년에 이제 6월 네. 1일이 다시 이제 선거일이군요. 네. 의정님 1년밖에 안 남으셨네요. 1년도 안 남았죠. 아 그러니까요. 네. 내년에 또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6월 1일이 선거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90일 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일 90일 전.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 소속된 분들은 정당에서 먼저 이제 아마 후보 공천을 위한 어떤 계획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소속이 없는 무소속인 경우에는 본인이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고 그러면 예비 후보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무소속이신 분들은 이 90일 전에 자신이 직접 나오셔서 선거 등록 정당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안 와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의 이게 서명이 몇 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서명은 제가 몇 이제 명? 무소속이 아니라서 정확히 숫자를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뭐 그때 몇십 명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허. 근데 정당에서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등록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가 없는데 무소속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무소속일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고 내가 이 사람 추천한다는 추천제 서명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당에 있을 때는 정당에서 추천해주는 거기 때문에 서명은 필요 없다라는군요. 혹시 구의원을 하려면 이게 되려면 선거에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네. 선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할 때 내는 돈 그게 얼마인가요? 이제 이렇습니다. 그 구의원 선거는 우리 강북구는 가, 나, 다, 라 선거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선거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각 선거구에 인구가 있죠. 네. 전체 이제 보통 우리가 3개동 아니면 4개동이 한 지역구인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3개동. 그래서 그 인구 곱하기 이제 금액이 얼마씩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선거할 때마다 선거 그 제한액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18년에 선거할 때는 4,500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선거 비용이. 그러니까 최대로 쓰면 그 이하로 써야 되는 거죠. 4,500원 이하로 그렇게 써야 되고 그 이상 쓰면 이제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그렇죠, 위반되죠. 아, 사비로 써도요? 아, 그것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그 2014년 처음 나왔을 때 선거법 참 잘 만들었다. 아하, 그렇네요. 공정한 거네요. 특히 따지고. 젊은 사람한테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작년 연말에 또 정치자금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시의원, 구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그 전에 후원회가 안 됐던 건가요? 안 됐죠. 아, 그러면 무소속 나오시면 진짜 자기 사비로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니 뭐 그 전에도 뭐 무소속이든 뭐 정당 추천을 받았던 다 이제 자비로 한 거죠. 정당 추천에선 정당에서 돈을 대주지 않나요? 구의원, 시의원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고야, 어떻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대신 이제 15% 이상 득표를 하면 돌려받는 거. 돌려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의장님은 돌려받으셨겠네요. 저 거의 한 3천여만 원 돌려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거 대충 3천만 원 정도 돌려받으면 1,500만 원은 어쩔 수 없이 쓰신 거네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본선거 운동. 그 13일 동안의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했던 돈만 90일 동안에 다 받은 게 아니라 13일 동안만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반환 대상에 안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참 신기합니다. 구의원에 되는 절차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또 구의원을 관심 있어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드라마 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런 구의원을 배경으로 만들었던 드라마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되게 관심 있어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구의원들을 도전해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약간 구의원 요거 하면 좀 좋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좋다. 제가 의장을 하니까요.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니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이 많이 빳빳해졌어. 약간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뭐라고요? 저는 어깨에 힘을 줘도 어깨가 좁아서 자세가 안 나오네. 자세가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지금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조그만 거에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의원이 또 할 수 있는 한계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관계된 일들은 구의원 혼자서 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어떤 잘못된 정책이 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받다 보면 국비, 시비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비, 국비 매칭이라고 하죠. 비율을 맞춰서 사업들을 하는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나 보육료나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 안 주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근데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다라면 시비 갖고 아니 뭐 구비 가지고는 못 하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협업해야죠. 아하. 시의원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또 서울시 시장하고도 잘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가서 바닥거리기라도 잡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또 같이 힘 합해야 되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하면 좋다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힘든 점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좋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군요. 이게 약간 구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일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면은 구의원에 도전하고 그런 거 아니면은 굳이 구의원은 이런 느낌이신가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말씀 자꾸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의원 생활 해보니까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하려면 끝도 없이 일이 많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끝도 없이 일이 없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욕 먹을 일이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약간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 기록에 남는 게 이제 회의하면 당연히 회의 출석하고 안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4년 동안 아니면 뭐 1년 동안에 내가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몇 건 했고 어떤 걸 얼마나 발의했는지 그다음에 뭐 예산 결산할 때 얼마나 이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면 지적사항들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들 그런 기록들은 다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들의 이름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나쁜 뜻에는 금방 아시지만 그쵸. 사실 그런 게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특히 의회에서 막 열심히 해도 잘 티가 안 나는군요.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또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팍팍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미치면은 뭐 금방 아시겠죠.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조례 하나 개정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자원봉사 200시간 이상 그다음에 매년 그러니까 100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100시간 이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까지 다 해서 200시간 이상을 했으면 올해 이제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럼 자원봉사증 있는 분들은 예전 독감 같은 경우 독감 백신을 무료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 그 자원봉사 100시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 자원봉사증이 있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할인을 해주고 원래 자원봉사증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런 혜택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이제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400명, 500명 정도 그 정도니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확실히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그 가장 큰 대가는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강북구 의원님들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구의원 임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럼 연임은 얼마큼 할 수 있나요? 연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한이 없나요? 제한이 있는 거는 이제 단체장. 그래서 이제 구청장, 시장, 그다음에 뭐 도지사 이런 단체장은 3회로 제한돼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구의원은 내가 진짜 인기 많고 맘만 먹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평생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이랑 똑같은 거네요, 진짜. 네,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좀 엄선해서 9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의장님께는 요 정도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신 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처음 이런 방송을 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래도 되게 편안하게 그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구의원인 의장님께서 이 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런 건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사실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강북구의 발전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처 정책들을 실현하지 못했고 또 이제 현재 단체장인 구청장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열띠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미진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발표된 공공주택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고도 제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다 보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개발을 원한다라면 힘을 좀 합해서 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의견들을 조금씩 더 좁혀갔으면 하고요. 그래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발전, 강북 발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발씩만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을 꼭 인정하는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주택과 고도제한 이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하시는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마무리 인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2회차가 남아 있어서 네. 뭐 의장님께서 안에서 뭐 다른 구의원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셨겠죠. 혹시 다음 구의원님 지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네. 그래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강북구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또 3명의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또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네. 부의장은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네. 따라서 여야 균형을 맞추자. 그래서 부의장님을 예. 이정식 부의장님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부의장이신 이정식 부의장님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10분 정도 했네요.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강북구 구민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북구에서는 아무튼 구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또 방향을 수렴하고 함께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또 저희가 못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뽑아 놓으셨으니까 정말 귀찮도록 자꾸 요구하시고 또 전화하시고 불러주시면 정말로 저희 강북구의 의원들이 한 발짝 더 주민에게 다가가서 그거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균 의장님과 함께하는 강북 FM의 구라디오였습니다. 우리 구라디오는요, 강북구의 구의원들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하는 방송,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